자, 그렇게 해서 하고 이제 세 번째로 개성이에요. 개성이라고 하는 건 인상 중에서 특히 사람에 관련된 그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소리 질문에 대한 답을 갖다 하자면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뭐 전소리라고 하는 저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갖다 사람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 것들. 우리가 정말 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나는 나의 이 노트북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은, 이건 사람적인 인격을 갖다 갖게 되는 거거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15년 된 차예요. 15년 된 차인데, 내 15년 된 차를 갖다 난 탈 때마다 얘가 너무 고마워. 아직도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거는 비록 얘네들은 사람은 아니지만 나한테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으로서의 그런 존재로 느껴진다고. 근데 그게 꼭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이론이 있어요. 카사라고 하는 CASA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Computer as Social Actor.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론에서 그 이제 스탠포드의 클리포드 네스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주장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론에 따르면 뭐냐면 사람들이 실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하게 되는 그런 그 행동들이나 반응들이 컴퓨터에 또는 컴퓨터 제품들,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행동을 하더라,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봤더니 이 컴퓨터 또는 컴퓨터 미디에이트에 있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하더라. 이제 이런 이론을 갖다 내고서 그걸 갖다 디벨로프를 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성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현재까지 알려진 걸로는 한 3가지 정도의 차원들이 있어요. 개성을. 그 사람 참 성격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격이 참 세. 그 사람 참 부드러운 성격이야. 또는 저 사람 참 오픈돼 있어. 저 사람 참 클로즈돼 있어. 저 사람은 굉장히 리버럴해. 저 사람은 참 바늘로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것 같아. 이런 형식. 그런 차원들별로 특히 사실은 개성이 제품의 측면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많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마케팅 측면에서도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할 때 이 사람의 퍼스널리티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와서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데도 많이 사용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약의 차원, 강하고 와일드한 개성이 있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개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형식성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자유분방한, 리버럴한 그런 개성이 있고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분석적인 그런 개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방성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사교적이고 개방적인 반면에 굉장히 은둔하고 폐쇄적인 이런 그 개성들이라는 게 다 뚜렷하게 드러나고 그게 이런 마우스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정보기기들 또 컴퓨터 제품들에서 그런 개성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템 개발과 감성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감성과 이성 간의 관계인데 우리가 이제 감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얘는 완전히 따로 떨어진 거다. 서로 간에 별로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새 파인딩은 아니다. 둘이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 판단을 갖다 내리는 과정에 필요로 하는 감성적인 더 좋은 감성이 있고 반대로 어떤 감성을 갖다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그것이 도움이 되는 어떠한 이성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런 거예요. 어디래더라?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배경 음악의 템포가 빠르대.
그 템포가 빠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줘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부정적이거나 이런 정서를 갖다가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빨리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 이거예요.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거는 상당히 이성적인 거고, 내가 어떤 부정적인 뭐 어떤 감정을 느낀다 이런 건 상당히 감성적인 건데, 그래서 그런 둘 간에 그런 상호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 실제 내용들을 갖다 분석한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딱 봤었을 때 즉각적으로 느끼는 거, 그거는 감성적인 요소들이 더 많아요. 감성적인 요소들이 딱 보면 바로 우리가 느껴지니까. 이제 그걸 갖다 사용하면서는 이성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면서 처음에 느꼈던 감성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게 영민이가 아까 얘기하고 재성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감으로써 처음에 느꼈던 감성적인 내용들이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새 얘기들은 이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과 유용성, 사용성 간에 좀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용성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유용성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감성은 꼭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게 좋을 수도 있고 낮은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현재 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이나 성격에 따라서 아주 강렬한 인상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아주 캄한 그런 인상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피델리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모셔널 피델리티, 충실도. 충실도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감성을 얼마나 그 비슷하게 또는 충실하게 표현했느냐를 가지고서 이모셔널한 그런 피델리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런 피델리티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좋은 그런 감성이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그런 피델리티가 높으면은 좋은 감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 아이보하고 이건 나는 이름 읽기도 우나즈킨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 그 로봇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은, 아이보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소니에서 만든 거 감성 강도는 굉장히 강하지만 실제로 얘가 감성적인 충실도가 높느냐? 정말 이 아이보를 갖다 산 사람들 또 그걸 갖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기획했던 그 정도의 감성이 저렇게 강한 감성이었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이제 반면에 이 우나즈킨 같은 경우에는 비록 굉장히 약하고 미약한 그런 형태의 감성적인 자극이지만 그런 감성적인 자극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런 의도했던 감성의 수준엔 더 맞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감성, 특히 인상들 중에서 부가적인 인상, 그리고 개성들.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또 사람들 나이에 따라서 또 그 문화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고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 디자인하고 기획할 때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정서가 있는데, 또는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인상이 있는데, 개성이 있는데, 그걸 갖다 충족시키는 또는 그거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성에 소구하는, 그런 감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도 이런 그 HCI 스퀘어에서 그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그
조건 중에 하나로 또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되죠. 그래서 현재 새롭게 사람들이 느끼는 부가적인 인상은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새롭게 느끼는 개성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그런 클루가 된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성이나 유용성과 함께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이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서, 인상, 개성,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굉장히 다른 요소들이 모여져서 통합적으로 느껴지는 감성을 만들어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과 동떨어져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성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감성이라는 거는 유용성이나 사용성과 달리 아주 다양한 방향이고 다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적인 수준이라기보다는 절대적인 수준이 중요하기보다는 상대적인 충실도가 더 중요한 그런 팩터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우리 감성에 대한 얘기였고요.